한동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문학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1회 근해 문학상입니다. 직설이라는 곳에서 벌인 이벤트였는데 오늘은 직설 편집장과 함께 근해 문학상이 무엇인지 꽉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직설이 어떤 매체인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언론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만큼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보지도 읽지도 않는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뉴스에서 멀어졌다는 그 지표들이 여러 조사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언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번 뉴스에서 멀어진 독자들을 다시 마음을 되돌리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떠나간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직설의 모토 중에 하나가 떠먹여주는 뉴스입니다. 떠먹여주는. 어떻게 하면 뉴스를 조금 더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뉴스 포맷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토리 시사 만화라든지 모바일 메신저 화면으로 뉴스를 구성한 직설 톡이라는 코너가 있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의 그 대화방을. 맞습니다. 네. 그런 코너도 있고, 영화의 스틸컷을 또 뉴스로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직설 무비라는 또 코너도 있고, 많은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카드 뉴스, 또 퀴즈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 컨텐츠마다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100만, 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뉴스를 쉽게 전달을 하면 보다 많은 대중들이 뉴스를 소비를 하는구나, 즐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 IMP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뉴스의 본질, 그 안에 갖고 있는 생각과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제 보도 방향은 항상 상식과 중립을 지키지만 그 방법, 그러니까 전달하는 방식은 좀 재밌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직설이 먼저 하고 있군요. 저희가 많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근해 문학상이 뭔지, 네. 근해 문학상을 왜 이런 이벤트를 벌였는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근해 문학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참 안 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렇죠. 인터뷰도 잘 안 하시고. 예, 참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시면서 이제 어느 순간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국민들 입장에서 반가운 일인데, 근데 문제는 말씀을 참 듣고 보면 언어학자들도 참 해석이 안 될 정도로 난해하고 와해되고 파편화된 그런 말씀들을, 그런 언어를 구사하시는 걸 보면서 대통령이 말을 저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온라인 공간에서 근해체라고 하는 이 조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풍자 그렇죠. 같은 경우죠. 네, 근해체라는 말을 저희가 제일 처음 쓰기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이 근해체, 대통령의 말이 이 대중들 사이에서 유익거리가 돼버린 거죠. 이 현상은 참 이 기이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참여형 컨텐츠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적은 단순히 대통령의 말을 조롱하고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못났다라는 걸 조롱하기 위함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대통령 함부로 그렇죠.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 저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말이 갖고 있는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조금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공론화시키고 가능하다면 대통령께서 이게 직접 전해 듣고 좀 자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근해 문학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라고 꼭 말을 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말을 좀 못해도 대통령 활동하는데 문제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아나운서도 아닌데 꼭 굳이 대통령의 말이라는 거를 풍자하면서까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좀 묘한 정서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말 잘하는 놈 다 사기꾼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 좀 못하면 어떠냐, 일만 잘하면 되지.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 분이 과연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실 수 있을까?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의 가치관과 철학이 좀 담겨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 대통령의 말에 그게 별로 없다는 의미죠. 그렇기도 하고요.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사실
정부의 최고 그 의사결정 기관이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그 대통령에게 그 아주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권력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 태산과도 같은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옛날 그 뭐 왕조 시대에 어떤 왕이 어명을 내리면은 그걸 무조건 지켜야 되고 그 누구도 안 따르면 뭐 참수형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정도까지도 지금 아직 우리나라 그 대통령제가 이렇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이 대통령제가 가진 뭐 권력 구조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 논외로 하더라도 이 대통령께서 그런 그 와해된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 사회 각계 그 사회 구성원들이 저런 그 최고 권력자의 저런 발언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그 우리가 그 아주 쉽게 조롱하고 희화화하기에는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 잘한 그 대통령이 뭐 그렇게 아주 엄청난 달변가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수준의 저런 그 와해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뭐 국회의원도 근혜문학상 뭐 이벤트 뭐 사진 보면서 막 킥킥 웃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뭐 청와대에서 전화는 없었나요? 네, 전화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가지고 밑에 이제 뭐 정말 그러니까 왜 니네가 왜 감히 대통령을 뭐 풍자하면서 조롱하면서 이런 이벤트를 벌였냐 뭐 좀 악플 비슷한 것도 많이 달렸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예상보다는 정말 그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진행을 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그 정말 생각보다 악플이 없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미있다, 참 뭐 참신하다, 뭐 발랄하다라는 좋은 평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뭐 일부 매체에서 좀 뭐 과하지 않냐, 대통령에 대한 뭐 공격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뭐 비판이 있었지만 뭐 저희는 뭐 저희의 이런 시도가 뭐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대통령께서 지금같이 계속 이런 언어를 구사하신다면 뭐 앞으로도 제2회, 제4회 근혜의 문학상은 뭐 계속 기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번 근혜문학상 공모전에는 몇 분이나 좀 참여를 했나요? 대략 그 주로 SNS 채널을 통해서 600여 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 어떤 공지 그 이벤트 페이지 방문자가 거의 뭐 수십만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럼 600여 분이 신청했다는 건 600명이 다 근혜체로 네. 그 관련된 뭐 얘기를 써갖고 뭐 자기 얘기나 그거를 근혜체로 바꿔서 다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 그럼 우리나라 이 근혜체라는 게 어떤 새로운 문학 장르로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예전에 어떤 우리나라 문학 잡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수필 쓰시니까 박근혜 대통령 가리켜 몽테뉴와 베이컨을 있는 대수필가다. 뭐 이걸 왜 우리나라 사람은 못 알아주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뭐 이 정도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 뭐 수필가로 좀 활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노벨 문학상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진심이시죠? 아니 좀 받으시면 뭐. 네. 아니 뭐, 그렇게 몽테뉴와 베이컨을 읽는다고 하시니까 또 그것도 문학 잡지에서 네. 문학을 전공하신 교수분이 또 그 얘기를 하셔서 어느 잡지죠? 참 극찬을 하셨네요. 네. 그 미술에도 뭐 추상주의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뭐 대통령께서 구사하시는 그 언어가 굉장히 비문이 많긴 하지만 퇴임 후에 한번 시를 한번 쓰신다면 뭐 참 이 초현실주의 문학의 어떤 좀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아,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의 어떤 그 제가 어떤 생각 이하 그 그림 그리신 이하 작가랑 같이 옆에 그 포스터에 옛날 우리 시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를 한 편 써주셔서 전시를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뭐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 주제를 하나 잡으신다면 뭐 언어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뭐 말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렇죠. 뭐 이런 주제로 하나 작품을 하신다면 굉장히 형이하학적인 작품으로 좀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좀 우리도 이제 지적 수준을 박근혜 대통령이 구사하는 근혜체를 좀 이해할 정도의 어떤 3차원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면에서 좀 근혜 문학상을 좀 더 2회, 3회 계속 이렇게 개최를 해서 이 근혜 문학이라는 장르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발전을 시켜야
겠다는 또 사명감이 또 드네요. 아유, 앞으로 좀 근혜문학상이 뭐 3회, 5회, 막 10회 막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직설 편집장을 모시고 근혜문학상을 알아봤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말을 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o it is. Now, as in the beginning, you belong to the tail. Passengers, this is not you. This is disorder. No. Keep. Finish. Stop right there. Sit down. Put it away. Tell him he and I need to talk. Well, you can talk to me. Mr. Wilford has no reason to visit here. She meant she wouldn't give you. It wasn't me. It wasn't me. One suffered more losses than anticipated, and Gilliam had to pay the price. All adding up to what? 고심 끝에 캠핑장을 해체하겠습니다. 3월 22일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5명 사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리하여 국민안전처가 내놓은 캠핑 관련 규정 개정안. 야영용 천막 내 전기 사용 금지, 화기 사용 금지. 야영용 천막이란 밀폐형 텐트, 타프, 이노 텐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캠핑족들의 반응. 사방이 개방된 타프에서의 화기 사용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처다. 사실상 캠핑 행위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발상.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역시 캠핑의 꽃은 바비큐지. 잡았다 이놈. 그렇다면 라면이라도 먹어야지. 잡았다 이놈. 에잇, 커피나 한잔 해야지. 잡았다 요놈. 벌써 어두워졌네. 램프 켜야지. 잡았다 요놈. 짜증나 뭘 할 수가 없네. 장판 켜고 잠이나 자야지. 잡았다 요놈. 사실상 텐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전국민 베어그릴스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뭐 하자는 거죠?